잠깐만 하기 전에 없어서 우리 고2 MS 초반이 지금 어느 학교로 내가 넣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대화랑 안곡이었나? 맞냐? 얘네? 맞냐? 대화? 안곡? 안곡 두 마리가 있었는데 아닌가? 안곡 없었나? 없냐? 다 대화냐 니네? 싹 다? 대화 아닌 사람? 이렇게 돼요. 둘? 두 마리가 저기냐? 안곡이었나? 아니면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러면은 전에 저기 뭐야 카무쌤이랑 저기 누구냐 그 경현쌤이랑 이렇게 수업 했겠네? 내신 들일 때? 아니야? 어쩌나? 그니까 왜 그 사람은 누구지? 왜 이런 표정을 왜 다 짓고 그래? 자 볼게요. 자 우선은 이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뭐 간단하게 계속해서 좀 하고 예. 자꾸 이 저기 뭐야 이 선생님들이 대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이상한 악명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막 얼마 전에도 저기 뭐야 어떤 그 한 학부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지난주에 담임 인사 보냈죠. 수요일인가 그때. 근데 이제 그 학부모님께서 연락이 와갖고 선생님 저희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데 선생님 저희 애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여려서 너무 많이 혼내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막 그러잖아 나한테. 아니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우선 저는 이제 학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로이쌤이라고 하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장 오래 일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 만 5년 일했거든요. 그 카노쌤, 정화쌤 그리고 시우쌤 제가 다 데려온 분들이에요. 우리 학원 오기 전부터 제가 알고 지내던 분들이고요. 제가 우리 학원으로 데려왔어요. 스카우트 온 사람들이에요. 세 분이 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뭐 부원장이고 나발이고 이건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제가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건 고등부 기준으로 입시예요. 입시 상담. 보통은요 그 학생들마다의 이제 그 니즈가 좀 있는데 보통 이제 입시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상담 요청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내가 딱히 나한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쌤 지금 재성적으로 대학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쌤 기가 정보 이거 공부해야 돼요? 이거 성적 나와야 돼요? 뭐 이런 거. 뭐 선생님 생기부는 어떻게 해야 잘 채우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예시로 한 질문 중에서 답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애매한데 뭔가 질문하기는 좀 뭐하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의 위로를 원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저기 뭐 선웅쌤이나 뭐 아니면 뭐 정화쌤이나 경현쌤이나 범철쌤이나 보통 이런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좀 실리적인 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나 카노쌤한테 요청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뭐 그러더라고 카노쌤이 뭐 제2의 로이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대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카노쌤한테 가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제가 담당하는 거는 좀 실리적인 거예요. 실리적인 거. 여러분이 지금 첫 만남이긴 하지만 딱 보이잖아. 우리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 첫인상.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아마 느끼는 게 이 새끼 빡세겠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뭔가 이런 정서적인 위로를 해주고 뭐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맨날 단소 들고 다니면서 작업실에서 이지랄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다니고 있는데 저놈이 나에게 과연 정서적인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이 맞아요. 네, 저는 정서적인 위로는 해줄 수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실컷 위로 듣고요. 위로 잘 받는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한 학생이 이런 걸 저한테 요청했어요. 요청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래전인데 예비 고3인 친구였어요. 한 여학생이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쌤, 저 진짜 고3 때 열심히 하면은 대학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자, 보통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어. 고3 때 열심히 해. 화이팅! 이게 일반적인 선생님들. 나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쌤, 저 진짜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겠죠? 그 친구 이름이 유진이었거든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유진아, 그런 질문은 열심히 안 한 놈들이 하는 질문이야. 열심히 하고 나서 질문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자,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알겠죠? 제가. 예, 저는 실리적인 스타일이고요.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요. 뭐 너네가 열심히 하면 누구나 1등급 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최대한 그거에 근접하게는 해야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최대한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해야겠죠. 저는 실리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리고 그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요, 저는 가차없이 다 싹을 쳐버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써놨습니다. 자, 1순위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청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저는 수업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카노쌤과 경영쌤께 이번 내신 대비 때 수업을 똑같이 들었잖아요. 다르게 들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성적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죠.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는데 듣는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각자의 상황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질문을 하던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근데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좀 거시기 할 수도 있어. 이해해. 왠지 질문하면 나대는 것 같고 뭔가 좀 나한테 시선이 쏠리고 또는 애들이 이 새끼 저것도 몰라 이럴 것 같고 왠지 쪽팔리고 그럴 수 있어. 이해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던가 못하겠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하던가 어쨌든 본인이 해결이 안 된 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 끝나고서든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고2 올라가잖아요. 지금 다들 선택 과목 막 선택했죠? 뭐 언매를 선택하든 화작을 선택하든 그리고 탐구에서도 과탐, 사탐 적절히 한 2개씩 섞어서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선택 과목이 늘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수행평가가 오지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이 뜻은 겁나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종에서 제일 꽂힌 시기가 고2 때거든요. 고3 때가 아니에요. 고2예요. 고2. 학종의 50%를 차지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2 때 내가 잘하면 대학을 잘 갈 수 있고요. 고2 때 조지면 못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학교 생활이 정말 빡세고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본기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해봐. 니네가 다음날 수행평가 5개가 있어. 5개 수행평가 열심히 막 빡세도록 해서 새벽 4시에 끝났어. 그럼 이제 새벽 4시에 끝났는데 이제 내가 못한 나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1시간 하고 자야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체적인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시기는요 이 겨울방학 시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시기를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낸다는 건 뭐냐? 딱히 여러분이 뭐 잘못하는 거 없어. 단어도 그냥 적당히 잘 외우고 뭐 수업도 그냥 뭐 잘 듣고 숙제도 뭐 얼추 잘 해와.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성적이 오를 거였으면 학원 다니는 애들은 성적이 다 좋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알맞는 무언가를 요청하고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수업 방식이 됐든 테스트가 됐든 숙제가 됐든 뭐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저는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뭘 요청하든 간에 요청은 일단 들어볼 생각은 있어요. 물론 요청을 다 들어준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숙제를 한 10페이지씩 내준다고 쳐봐. 쌤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한 페이지로 가시죠. 이걸 내가 들어주겠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난 다음에 합리성은 제가 판단할 겁니다. 이건 제가 판단할 거지만 요청 자체를 제가 거절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야기를 들어줄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공부 방법이 좀 알고 싶다. 뭐 이러한 이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또는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방법적인 거는요, 제가 진짜 언제든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부족한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 잘 못하는 점이 있으니까 학원을 다니지. 내가 다 잘하면 학원을 못 하고 다닙니까? 그죠? 그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요, 내가 부족한 걸 알고서도 안 한다? 이건 잘못이에요. 이건 잘못입니다.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이번에 수정 보완을 해서
실력이 오르고 성적이 올라야 됩니다. 현 이제 2학년들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그런 사례들이 지금 거의 한 30%는 있었어요. 1학년 때 잘 못했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 막 각성해서 열심히 해. 그래서 이 결과가 언제 드러나냐면요. 2학기 때 드러나요. 1학기 때는 안 드러나요. 1학기 때는 안 드러나고 2학기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번에 주역부 내신 대회를 맡았었는데 주역에서 한 친구가 있어요. 김땡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신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전교 1등이었어요. 영어가. 얘 같은 경우는 60점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1학년 때고요. 2학년 2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얘가 이번 시험에서 88점 받았거든요. 그리고 얘가 76점인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요. 둘의 차이가 뭐였는 줄 알아요? 얘는 꾸준히 했고요. 얘는 학원을 끊었다가 다녔다 끊었다 다녔다가 뭐 했다가 안 했다가 계속 이랬어요. 그냥 좀 이 친구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머리빨로 좀 밀고 나간 그런 친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실하지 못했거든요. 그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과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학습 의지만 있다면요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평균 등급이 한 4등급 정도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너네가 만약 예비 고3이라고 쳐봐. 그러면요 대학 갈 수 있냐? 갈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10%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너네가 예를 들어 대부분 4등급이야. 근데 지금 예비 고2잖아. 이제 고2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대학 갈 수 있냐? 라고 나한테 물었을 때 저는 50% 정도로는 작습니다. 50%는 갈 수 있다. 50% 확률로. 근데 그 50% 확률을 더 높이냐 낮추느냐는 철저하게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인에게.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그동안 거쳐갔던 학생들이 매번 진짜 졸업할 때쯤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매번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매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얘기합니다. 쌤, 애들 정시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쌤 진짜 수시로 진짜 한 방에 대학 가라세요. 저 재수했는데 올해 죽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할 걸 그랬어요. 진짜 이 얘기를 안 들은 해가 없어요. 제가 강사 14년 했거든요. 14년 동안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들어본 적이. 매년 듣습니다.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사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핵심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지각, 결석, 숙제, 단어 테스트, 뭐 교재, 스프링 노트 이런 거 잘 챙기자 이겁니다. 하나씩 말해줄게요. 지각부터. 여러분 지각은요. 지각이나 결석 이런 출결 관련된 거 있죠. 제가 좀 민감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 없이 적용할 건데요. 지각은 1분도 늦지 마세요. 지각의 기준을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학원 등원해서 저기 키오스크에다가 너네 이거 찍죠? 각자. 그렇죠? 그 찍혀있는 시간이 기준입니다. 버스 내린 것도 아니고요. 여기 학원 문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1층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키오스크를 찍은 시간이 기준입니다. 저 시간은요. 찍으면은 여러분 검색하면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는 나와요. 초 단위로 나옵니다. 니네가 언제 찍었는가. 그래서 저 키오스크 기준으로 1분도 늦지 마세요. 본인이 늦을 것 같으면요. 저나 실장님께 카톡을 보내세요. 카톡이나 문자. 좀 늦을 것 같다.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학교 뭐 활동하느라 그랬다. 뭐 아니면 뭐 수행평가 뭐 하느라 그랬다. 아니면 뭐 저기 뭐 병원 갔다 오느라 늦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다만 학원에서 먼저 연락 가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반은요. 알겠죠? 왜냐? 여러분 데스크에서 전화해야 되는 애는요. 수십 명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아니 실장님 혼자서 언제 다 어떻게 다 연락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니네가 나나 실장님한테 좀 뭐 3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그거 보내면 끝이에요. 뭐 연락 오고 이럴 게 없어요. 아니 버스 놓쳐서 늦을 수도 있잖아. 이해해요. 이해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연락만 하시라는 거예요. 뭐 그 카톡 보내는 거. 쌤 저 버스 놓쳐서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이거 쓰는 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결석도요. 되도록이면은 하지 마세요. 결석의 기준은요. 보통 결석 제일 많이 하는 게 고2 기준으로는 두 개입니다. 병결이랑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까지는 제가 뭐 이해해 드릴게요. 근데 병결은 저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병결이라고 하면요. 저는 일단 안 믿어요.
여러분 저는요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 눈앞에 안 보이면 안 믿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병결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자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이제 할 거 없잖아. 그래갖고 이제 막 침대 누웠고 그냥 대충 막 인스타 같은 거 하다가 이제 학원 갈 시간 됐어. 아씨 가기 싫네. 아 졸라 가기 싫다 이러고 있다가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괜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머리가 아픈 것 같고 괜히 막 열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학원에 전화해서 쌤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 좀 쫄리잖아.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소환해야죠. 엄마 나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나 학원 못 간다고 엄마가 좀 얘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결 안 믿어요. 저한테 병결을 믿게 하려면요 진단서 보내세요. 진단서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약국 가갖고 약봉투 날짜 보이게 성분까지 보이게 해서 보내세요. 약성분 그 다 약성분표 나와 있잖아요. 저 약성분표 저는 못 보지만 참고로 말할게요. 우리 와이프가 화학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면 다 알아요. 뭐 때문에 아픈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아프다는 걸 어필하려면. 그거 아니면 전 안 믿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석 특히 병결은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그냥 다 꾀라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 아니 진짜 아파서 못 올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증거가 안 보이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는 좀 이해해달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우리 학원을 만 5년 다녔거든요. 만 5년 동안 제가 우리 학원 다니면서 결석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결석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조퇴 한 번 해봤거든요. 그 조퇴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올해 초였어요. 1월달에 제가 교무실에서 일하다 쓰러졌어요. 저기 내 자리에서 쓰러져갖고 실장님이 119 불러줘갖고 119 대원들이 와서 나 들것에 실어갖고 저기 일산병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올 초에. 그때 말곤 저는 조퇴나 결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안 아파서 결석을 안 했겠습니까? 몸이 아파도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열 막 38.5도 39도 이런 데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안 아픈 척 하면서. 왜? 전 프로니까요. 됐어? 누가 비웃냐? 누가 이러는데? 새끼 네가 뭐 프로라고 약간 비웃는 소리 들렸는데 어떤 새끼야?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프로니까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그 정도까지를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찔끔 아프면 그냥 약 먹고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결석하면 본인들 손해라고요. 알겠죠? 자, 세 번째 말합니다. 숙제인데요. 자, 지각이나 결석은 예외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프거나 뭐 하거나. 근데 숙제는요 예외 없어요. 숙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쌤 제가 할머니 댁 가느라 숙제를 못해서 미리 하고 갔어요. 갖고 가서 하고. 쌤 제가 너무 아파서 숙제를 못했는데요. 그 정도로 아프면 학원을 끊으세요. 병원을 다녀야죠. 그 정도로 아프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숙제는 예외 없어요. 이거는 다 해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종종.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숙제를 다 못했어. 근데 가면은 로이쌤한테 깨질 것 같아. 무서워. 그래서 학원을 안 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더 큰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전에 고1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랑 동갑이구나. 그 한 친구가 있었어. 여학생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뭐라고 보냈었는지 알아? 그때 카톡을 나한테 보냈는데 장문의 톡을 보냈어. 학원 오기 전에. 뭐라고 보냈었냐면 선생님 제가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제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어쩌고 보낸 거야. 내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본인이 다 죄송하대잖아. 본인이 죄송하대. 본인이 게을러서 그렇대. 내가 뭐라고 그래 그럼 걔한테. 할 말이 없잖아. 그래갖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거 단수 갖다 그 옆구리 몇 번 찌르거나 꿀밤 몇 대 갈기거나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얘를 불러다가 소리 막 와 고래고래 치고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인정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방법 알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태도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뭐 사실 기본이죠, 기본.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도 뭐 AT 선생님들한테도 어쨌든 웃사람이니까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예의는 잘 지켜주셔야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예의를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최소한의 예의, 뭔가 선을 넘거나 도를 넘는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뭐 너네를 때린다거나 막 이래서는 안 되겠죠. 진짜 체벌을 한다거나 나와 한 다음에 이렇게 때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간 어느 정도 선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말해줄게요. 3년 전에 대화고 다니던 1학년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앞에서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왜? 내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막 거의 막 90도 인사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여기 1강의실 앞에서 그 내가 우연히 이제 그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실장님이랑 AT쌤 이렇게 두 분이 있었어. 근데 이 두 분한테 좀 속된 말로 막 이렇게 개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모습을 몰랐지. 왜냐면 나한테 되게 깍듯하게 했으니까. 그래갖고 그거 보고 내가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빡이 쳐갖고 이제 실장님이랑 AT쌤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일로 오라고 한 다음에 제가 그날 뭐 뒤집어 엎고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친구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퇴원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요 보기보다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제 저도 막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성적을 올릴 수는 없거든. 아니, 궁극적인 목적은 성적 올리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맞잖아. 우리가 즐거우려고 다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최대한 도와드릴 거지만 이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우대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잘 지키자고요. 자, 두 번째. 수업 끝나고 나면요 본인 자리는 좀 정리를 합시다. 이 정리라고 할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야. 지우개 썼어. 지우개 가루 있잖아. 한번 싹 털어요. 뭐 너네한테 자락 청소하라고 안 하잖아.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의자만 넣으세요. 막 이런 거 줄 이런 거 맞출 필요도 없어. 그냥 의자만 넣어. 의자만. 됐어? 아니 그냥 별거 없잖아. 1, 2초도 안 걸리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다음에 수업하러 들어오는 친구가 봤을 때 막 의자 막 개판돼 있고 이러면 막 수업하기 싫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잘 지켜달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의외로요 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업하다 보면 막 졸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졸아. 그럼 내가 조는 거 같다가 막 크게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또 이러면 또 오해한다고. 저 새끼 수업 시간에 자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고등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10년을 넘게 고등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무수한 학생들을 봤을 거 아니야. 고2 때 특히 진짜 힘들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와서 학교에서 뭐 하고 또 학원 나가고 뭐 하고 막 밤 10시까지 있고 얼마나 힘들어. 그걸 내가 왜 몰라. 나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 그거랑 별개로 본인이 졸면은 본인이 손해보잖아 결국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피곤하면요 그냥 손 들고 여기 나가서 서서 수업 들으세요. 뒤에서. 저랑 내신 대기할 때 애들 맨날 그랬어요. 저기 막 5명씩 서 있고 그래서 앉아 있는 애가 더 적은 적도 있었어.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최근 내신 대기할 때.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전혀 눈치 볼 거 없고요. 만약에 이거 빌려달라면 내가 이것도 빌려줄게요. 요거 들고 나간 애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개밖에 없거든요. 한 명만 주세요. 네, 두 개가 없어요.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주세요. 줄 거면. 네. 아무튼 마지막 네 번째. 이건 기본인데요. 취식이나 휴대폰 사용은 금지인데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기 가족한테 좀 급한 연락이 왔을 때 그런 경우 그때 이제 여기 그 화장실 앞에 있죠. 여기 나가서 전화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정도는 제가 뭐라 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담당 선생님이 허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 대비하는데 단어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렇게 선생님이 허가한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저는 가능해요. 왜? 난 선생님이니까. 불만이면 니네가 선생하는 거.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오리엔테이션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쭉 봤을 때? 없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건 다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좀 할 건데요. 일단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데일리 테스트를 좀 내드렸죠. 그 데일리 테스트는 그냥 지난 진도에 맞춰서 내가 그냥 대충 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이나 이런 거는 생략하고 여러분이 그냥 하신 것만 확인하고 바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스프링 노트에다가 다 붙이신 분도 있고 못 붙이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못 붙인 분들은 다 붙이시고요. 군데군데 풀이 있으니까 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전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건데 한 가지만 더. 제가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원 다 저랑 수업 안 해봤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고 제가 이름도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우리 데일리 테스트에 이름 다 써놓읍시다. 보면서 내가 좀 이름도 좀 익힐 겸. 알겠죠? 자,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스프링 노트에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진짜 안 해놓은 놈들은 왜 이렇게 많아? 첫날부터. 봐봐. 아무튼 붙이고 검사가 돼요. 개판이구먼 거기가. 어이구. 아유, 봐봐. 딴 거 다 보진 않네. 그건 뭐냐? 뭐야, 이거 왜 낱개로 돼 있어? 응? 그랬지? 지난주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지난번 예전에 내신 대비하기 전이겠죠. 야, 뭐야 이거? 웃어?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이건 채점을 한 거냐? 다 맞았으면 맞았다고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거 표시를 하라고.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한두 건지 알아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쓰면 다음 시간에 찢어버려 내가. 알았어? 일단 전체적인 문제점을 대충 알겠네요. 대충. 자, 방금 말했다시피 제가 뭐 오늘은 첫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은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미 벌써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피드백은 할 시간이 없고 우선은 이제 이 독해 수업이잖아요. 일단 오늘이. 그래서 독해 수업에 대한 학습 목표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독후감 1.0 브랜치 교재를 다 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12번까지가 진도를 나갔대요. 예전에. 그래서 13번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13번.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5번 응? 15번까지. 아 15번까지 했어요? 그래요? 그런 거랑 다르네. 15번까지 했다면 근데 이게 반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닌가? 전원 다 15번까지인가요? 다를걸요. 그러니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16번부터 할게요. 어차피 앞부분은 안 해도 되니까 며칠은 차이 안 나니까 16번부터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아까 말했다시피 진도를 많이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잘 보여 뒤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진도를 한 2지문 정도? 이 정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앞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랬으니까. 제가 이제 우선 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서서 요 교재를 지금 한 절반 가량 조금 넘게 이제 진도를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간 사람도 있고 좀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교재에 대한 의의랑 그리고 좀 독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1년간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일단 이 독해에 있어서 학습 목표를 좀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본 거 보니까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딱 2개예요. 2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당연히 구문 독해입니다. 지금 이것조차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지금 쭉 둘러봤을 때. 그러니까 구문 독해라는 건 결국엔 구문 분석과 해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과감하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구문 분석 못해도 돼요. 못해도 돼. 근데 구문 분석 못해도 된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본인이 어법을 잘할 수 있고 본인이 해석을 잘할 수 있고 본인이 영작을 잘할 수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인데 이 전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이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다 열심히 잘해야겠죠. 결국에는 구문 독해의 핵심은 뭐냐면요. 구문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구문에 맞춰서. 내가 퀴즈 하나 내볼까? 해석해봐. I have a book. 해석 안 돼요? 뭐? 해석 안 돼? I have a book? 야, 내 아들내미도 해석하겠다. 내 아들 참고로 9살이에요. 내 아들내미도 해석하겠다. 자스들아. I have a book. 어떻게 해석해?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죠. 그렇죠? 자, 내가 두 번째 써볼게. 해석해봐. A book I have.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야.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요.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고 아래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해석이 다릅니다. 즉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문에 맞춰서 해석이 안 되면요. 이 아래 거를 해석할 때도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거는 뭐 요딴 식으로 표현하겠지만 아래 거는 요딴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용사 쓰신 거고 뭐 여기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여기가 명사고 이렇게 체크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없다면은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요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문 독해를 잘 해야 된다가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글의 전반적인 내용, 글의 전반적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글의 전반적 내용이 뭔데요? 한마디로 주제죠, 주제.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볼게요. 왜 중요한가? 자, 일단 방금 말했다시피 구문 독해를 못하면요 정확한 해석이 안 됩니다.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는 건 곧 무엇이다? 그냥 영어 시험 그냥 망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해석이 일단 돼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학교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시험 문제 유형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대입 파악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요. 대입 파악이 필요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서술형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자, 그럼 대입하기 필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제, 제목, 요지, 필자의 주장, 글의 목적, 얘네가 일단 베이스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휘 문제, 흐름 문제, 빈칸 문제, 요약 문제,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대입하기 필요로 되는 문제예요. 즉 내가 주제를 모르면 틀려야 되는 문제라고요. 얘네가 전부 다. 자, 그러면은 대입하기 필요 없는 문제도 있거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일명 간접쓰기라고 부르는 순서, 삽입, 그리고 어법이에요. 됐어? 하나만 더 쓸게요. 일치까지. 됐어? 이렇게 4개입니다. 얘네는 대입파악과 무관한 문제들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인데, 서술형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사실상 학교마다 워낙 편차가 크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3가지만 제가 써볼게요. 서술형 3대장인데 첫 번째 영작입니다. 한글 주고 영작하든 빈칸 뚫어놓고 영작하든 어쨌든 영작하는 거, 순서 배열하는 거. 두 번째 요약형입니다. 사실상 일상 웬만한 학교에서 안 나오는 학교가 없죠. 요약형 서술형. 세 번째 어법입니다. 어법 고쳐 써라 뭐 이런 것들. 됐어? 이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서술형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작 문제랑 요약형 문제에 또 공통점이 있거든요. 뭔 줄 알아요? 얘네도 대입하기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작하라고 했을 때 한글 주고 영작하는 경우도 있고 한글 없이 영작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한글 없이 영작하는 애들은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빈칸 빵 뚫어놓고 빈칸에 문맥상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되느냐 아래 조건에 맞게끔 영작해라 순서 배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이 빈칸을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에요. 빈칸은 사실상 뭡니까? 주제예요. 주제. 됐어? 그러니까 주제랑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요약형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글 전체를 요약하는 건데 글의 주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20에서 22개 정도가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까지 서술형이 나옵니다. 학교마다.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20 대충 한 대여섯 문제 이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개수를 따라봤을 때 지금 이 부분 있죠. 대입하기 필요 없는 유형들. 얘네가 보통 순서 삽입이 합쳐서 3-4문제 나오고요. 어법이 한두 문제 나오고요. 일치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일치는 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3문제까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대입하기 필요 없는 애들 얘네의 개수를 합쳐보면은 대충 6문제 정도 나와요. 6문제 정도. 그럼 여기에서 6문제 빼볼게요. 26문제라 가정하고 6문제 빼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서술형 안 나오는 학교도 있거든요. 나온다고 가정해보고 한 문제 빼볼게요. 됐어? 자, 그러면 7문제 뺐습니다. 그럼 7문제 빼고 남는 문제 수가 19문제죠. 그렇죠? 그럼 19문제가 뭡니까? 전부 다 대입하기 필요한 문제예요. 됐어? 총 26문제라고 했을 때 19문제가 대입하기 필요한 문제들이라고. 평균적으로. 약 퍼센트로 따지면요.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65에서 70%가 주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래도 주제 파악이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1에서 17번까지 듣기 제외하고요. 18, 19, 20번 여기서 19번 심경 제외할게요. 심경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25에서 29번 25번 도표, 그 다음에 26번 일치, 27, 28번 안내문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9번 어법 여기 지금 6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36에서 39번 순서 삽입 총 4문제 하나 둘 셋 넷. 그럼 총 10문제 나왔죠 지금까지. 그리고 장문 독해에 있는 그 순서랑 지칭 문제 있습니다. 43, 44, 49 거기에서 2문제 뺄게요. 12문제 나옵니다. 됐어? 자, 그럼 독해가 28문제거든? 그럼 28문제에서 12문제 빼면 16개 나오죠. 됐어? 그러면은 50% 이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시나 주제가 필요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영어 시험이라는 거는요. 고등부 영어 시험은 내신이 됐든 수능 모의고사가 됐든 일단 대입학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이 여기에요. 알겠죠? 그러면 본인이 해석이 되고 주제 파악이 된다면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일단 3등급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3등급은 먹고 들어간다고.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신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 2개가 되면은 3, 4등급은 찍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안정적으로요.
안정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어휘력을 해결하든, 어법을 해결하든, 구문을 해결하든, 아니면은 뭐 서술형을 해결하든, 됐어요? 그 아니면은 이제 나의 이제 순수한 어떤 이제 독해 파악 능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우선 독해에서의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